세상에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네, 어제 오전에 전주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준교 중인 한 초등학생이 보이시죠? 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이제 건너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보이시는 것처럼 레미콘 차량이 우회전을 해서요. 그대로 이 학생과 충돌을 하고 맙니다. 세상에. 충돌한 레미콘 10m가량 더 가서 멈춰섰는데요. 아이고. 레미콘에서 나와서 사고 네. 현장을 확인한 기사.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저 마지막에 털썩 주저앉은 사람이 레미콘 차량 운전자인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런 참변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장해찬 평론가님. 네, 어제 오전 8시 20분가량 전북 전주시 이제 초등학생이 등교하는 길이었습니다. 11살 초등학생이 자전거 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에 횡단보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겠죠. 그런데 왼편 도로에서 달려오던 레미콘 차량이 우회전을 하게 되면서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고 이 학생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레미콘 차량은 충돌 이후에 10m 정도 더 가서 정지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해당 남학생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서 현장에서 참 안타깝게 숨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현장에서 안타깝게 숨졌어요. 아니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우회전 그런 걸 떠나서 횡단보도가 있으면 당연히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아니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죠. 이 경우에는 오히려 더 차량에게 더 주요를 많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 차량이 진입한 이후에 사람이 튀어나와도 사람보다는 차에 더 책임을 많이 부과하는데 지금 이 레미콘 차량 운전수 물론 마지막에 저렇게 본인이 주저앉아서 본인도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회전하기 전에 횡단보도에 일시 정지를 하면서 사람이 지나가는지 일단 한번 봐야 되고 그걸 보지 않고 지금 이렇게 아예 속도도 줄이지 않고 골목길로 진입했기 때문에 뭐 물론 운전자는 어린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만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당시에 저 레미콘 차량은 우회전을 해서 골목길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당시에 목격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붙는 큰 차가 한 대 서 있고 자전거가 찌그러져가지고 누워 있고 너무 이제 큰 차가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가 많이 다쳐 있었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큰 차가 지나갈 일이 없는 골목도로다 보니까 뭐 그런 거는 예상을 못했었는데 저 앞에 지금 건물 짓는 공사가 있어가지고 대형 차들이 그 출퇴근 시간에 많이 지나다니더라고요. 아니 그렇다면 공사 현장으로 향하던 길이었다는 거예요, 오인성 네.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인근 고시원에 이제 신축 공사 현장이 지금 이제 있어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평소에 저쪽 길에는 저렇게 큰 그 대형 레미콘 그 차량들이 잘 이제 들어오지 않는데 저렇게 이제 뭐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근본적으로 이 차량 운전자들이 저 레미콘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차량 운전자들이 보행자 보호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공감대가 이렇게 제대로 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레미콘 차량 같은 경우는 운전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는 그 과정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옆에 있는 보행자를 볼 수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는 늘 우선적으로 횡단보도 직전에 무조건 바로 정차를 갖다 하고 난 뒤에 좌우 살피고 가야 되는데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잘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차체가 높다는 것은 결코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잘 알 거 아니에요. 차체가 높은 차량은 사각지대가 그만큼 많다는 거 본인들이 잘 알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데 못 보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운전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어제 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초적인 거 사고 영상이나 이제 주변 사고 이제 주변 파악하고요. 조사는 지금 진행 중이시고 어제 조사받고 이제 가셨고 또 추가로 조사할 게 있으면 더 나중에 더 불러서 더 추가로 이제 조사할 예정이에요.
생때 같은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저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황망하고 분통 터지고 억울할 겁니까? 저 운전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은 저희가 스쿨존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가중처벌 대상은 일단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이제 아이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더해서 보행자 주의 의무 위반 같은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 문제 정도가 추가될 텐데, 일단 이런 사안에서 통상적으로 뭐 가해자 구속되거나 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의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관련된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제 피해 가족들의 이제 뭐 금전적인 배상이나 또 정신적인 그런 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얼마나 지금 부모님들께서는 지금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얼마나 비통에 빠지셨을 겁니까? 그런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인천에서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어제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방과 후 수업을 듣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25톤 화물차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 당시 사고가 난 곳이요. 초등학교 앞,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었는데요.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에도 화물차가 많이 다녔고 사고도 잦았다고 합니다.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네. 숨진 학생과 같은 초등학교를 다닌다고 밝힌 학생이 올린 글이었는데요. 스쿨존의 화물차가 다니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운전자가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하지만 다른 위반, 신호 위반이라든지 속도 위반이 있었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하고요.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슨 법 이런 걸 만들면 뭐합니까? 지키질 않는데 우리의 정신 상태부터 뜯어고쳐야 됩니다.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른들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무참히 저 세상으로 보낸 겁니까? 정말 어른들, 이 사회가 반드시 반성하고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